더 프레스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둑은 수익기의 승부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정치판을 읽어보려 합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35년간 신문, 방송, 통신 등 몇 개의 언론사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는 knews.com과 더 프레스 TV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K뉴스는 대한민국의 뉴스 전문 포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종속된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프레스 TV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국제 뉴스 통신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K뉴스 데몬 헌터스가 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악마를 찾아가겠습니다. 악마 퇴치에 나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장악한 한국 정치의 지형을 현 국회와 용산구도와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치의 대결 구도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 정치 악령 찾기는 상중하 3편에 걸쳐 보도할 예정입니다. 9월 들어 정치적 행사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여야 대표들의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3특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체포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의 귀환, 일본 이시다 총리의 사퇴, 사도광산 주도식이 있었고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이 같이 만나는 장면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키맨 이기훈이 도망 4개월 만에 체포되고 부산 세계르교회 손 목사가 구속되면서 미국에선 사실 반정부 극보수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검찰의 모습을 보였고 그 잘 나가던 친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사와 사건만 잘 파악해도 현 정치의 흐름은 물론 향후 5년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9월을 반이나 보냈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여야에 따라, 진영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한두 가지씩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한 장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K뉴스 데몬 헌터스가 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정기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중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추임새 발언입니다. 영상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윤석열 계엄으로 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안 죽어서 아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학살 계엄이 성공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학살이 일어났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내뱉었던 윤석열 탄핵반대, 윤호개인, 정치 보복금지, 특검법 반대,
검찰 개혁 반대, 이재명 심판 등과는 차원과 결이 다릅니다. 반정치, 반인륜, 반민주, 반민족의 발언이자 사건입니다. 2차 가해라는 말조차 부족합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광복 80년, 아니 일본 침탈 이후 200년간 대한민국의 정치 기저에 깔려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매국 친일 집권 세력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3년 짧은 기간 우리는 매국 친일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뿌리 깊은 친일 매국 행위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적 수익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송 대표는 스스로 윤석열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송 대표는 일본 닌자 정치의 계승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400년 전 임진 왜란 당시 이순신 암살 시도에서부터 조선말 명성황후 시해 그리고 밀정과 암살에 의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죽음, 일본 사무라이 닌자 정치입니다. 우리는 광복 직후 단 한 명의 매국 친일파들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 닌자 DNA를 전수받은 매국 친일파들은 송진우, 여운형, 김구 등 민족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송 대표는 매국 친일파가 만들어냈던 1940년대 말 비극적인 시대가 또다시 재현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송 대표는 고향에서 박정희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군 정보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영구 집권을 위해 친이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정적 김대중을 죽이려 했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김대중을 납치했습니다. 태평양 앞바다에 수장하려 했습니다. 뒤늦게한 미국의 반대로 김대중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송 대표의 말은 그때 김대중이 죽었어야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처럼 친위 쿠데타인 윤석열의 계엄도 성공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추임새 형식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박정희의 일본 닌자 정치를 전두환이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가 일본 닌자 정치라면 전두환은 이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일본식 학살 정치를 차양했습니다. 광주 민간 학살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1940년대 중국 난징과 만주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이를 고스란히 일본 주술 세력 윤석열이 이어받아 12.3 계엄을 통해 이재명, 정청래, 김민석 등 정치인은 물론 국민 수백 명을 학살하려 했습니다. 북한을 도발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습니다. 2024년 1월 부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이재명 테러 사건은 21세기에 나타난 일본 닌자 정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2.3 계엄과 이재명 테러를 합치면 윤석열은 박정희 닌자 정치와 전두환 학살 정치의 복합체입니다. 닌자 정치와 학살 정치의 교집합입니다. 그만큼 악독합니다. 데몬, 즉 악마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청사는 바로 매국 일본 정치, 즉 악마 정치의 행태를 뿌리 뽑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군인을 동원한 계엄, 민간 학살, 즉 한국 정치사를 지배해온 일본 닌자 정치,
학살 정치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원석은 발언 다음 날 버젓이 국회 단상에서 대표 연설을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욕하기 바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돼지보스 나폴레옹의 인간선언 그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칩니다. 전형적인 21세기판 동물농장입니다. 자신들이 돼지가 아니라 서울 법대와 고시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혼용무도, 즉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무도하게 만든다는 뜻의 고상한 사자성어를 써가며 이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돼지 나폴레옹이 인간이 된 것처럼 두 발로 서겠다며 뒤뚱뒤뚱 서는 모습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나뒹굴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 무엇이 연상됩니까? 1946년 조지 오웰이 네덜란드 북쪽 외로운 섬에서 홀로 80년 후 오늘의 대한민국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혼용무도 윤석열의 것입니까? 이재명의 것입니까? 송원석은 다음 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청사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사법 처리와 정치적 처리입니다. 사법 처리는 특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정치적 처리는 제자리 상태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처리가 안 되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힘 국회의원들과 극보수 세력들이 건건히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닌자 정치의 본질이 국회 본회의장 한복판에서 드러냈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당신이 사람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을 넘었다며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나마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선을 넘었다고 한 발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송원석은 인간의 선을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그 말입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를 외쳤던 가면의 세계에서 닌자의 본색을 드러내는 선을 넘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어놓은 계엄 절대 불가, 자국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을 학살하는 일 절대 불가라는 심성의 선을 넘었습니다. 동학, 3.1운동, 4.19, 광주, 촛불 광장, 빛의 광장에서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으로 보면 송원석은 그동안 후퇴해 있다가 민주당이 그어놓은 마지노선 성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합니까? 송원석의 국회 대표 연설을 막았어야 합니다. 보이콧해야 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들에게 다시 호소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일단 국힘은
대리를 내세워야 했습니다. 송원석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지금 협치라는 명분으로 국힘과 같이 논의하는 일이 정치적 내란 청산보다 더 중요합니까? 지금 여야 협치라는 달달한 단어가 적용되는 일상적인 시국입니까? 내란 동조자 국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상임위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 칼을 품은 자, 상대방 죽기를 바라는 정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행태와 협치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윤석열처럼 바둑판을 엎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송원석의 발언은 정치적 청산을 단행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를 공적 처리하도록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공식 반응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결정적일 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 반전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언론의 형태가 가관입니다. 80년간 일본 닌자 정치를 옹호했던 기득권 언론은 문제 덮기에 급급합니다. 대부분 언론은 송원석 발언 직후 불거진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3특검 개정안을 두고 불거진 이견 표출에 집중했습니다. 3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청래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자 모든 언론이 이를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특검 개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신이 운운하며 이를 쟁점 삼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언론은 청병대전이라는 조어를 만들며 아예 전쟁 시국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3-5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사이 송원석의 발언은 사라집니다. 기존 메가시 언론은 물론 뉴스공장, 매불쇼 등 자칭 진보 유튜브조차 정 대표의 이견 표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민주당 소속 170명 국회의원들은 어정쩡 끌려갑니다. 완벽한 프레임 전환입니다. 이재명 테러를 헬기 특혜로, 김대중 수장 공작을 반공으로, 광주 학살을 북한 소행으로, 김학의 출근 금지를 절차 위반 사건으로, 고발 사주 사건을 독직 폭행으로, 손바닥 왕자를, 구약 성경을 통째 애운다는 말로 프레임 전환을 했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프레임 전환의 규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또 다른 사건으로 덮는 EJ 방식도 총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정리하는 동안 언론은 사법 및 검찰 개혁의 문제로 뒤엎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사법 내란의 잔당 조이대가 독립군이 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총반격입니다. 중요한 고비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편에서는 국회 내부의 정치 판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왜 한국 정치에서
일본 닌자 정치가 여전한지, 누구에 의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지 바둑판 위에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